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자영업에서는 성실한 메타가 엄청난 능력치죠. 직장 다니는 그 이상으로 성실함을 요구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맞습니다. 어떤 일이든 성실해야 돼요. 네, 어떤 일이든. 근데 자영업은 정말 성실해야 됩니다. 왜냐? 나 혼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금방 티가 납니다. 그러니까 회사랑 다른 게, 회사는 뭐 회사 역시도 당연히 성실해야겠지만 내가 못해도 누가 해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사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다 성실하지 않아요. 내가 성실하면 누군가 딩가니가 노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도 뭐 나머지 사람 일을 하니까 어떻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장사 같은 거는 오로지 나 혼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성실하지 않으면 뭐 답이 없어 이게. 그리고 내가 성실하게 뭔가 음식을 만들거나 가게를 열지 않으면 금방 티가 납니다. 단골들한테. 아, 여기 초심 잃었네, 맛 변했네, 서비스 안 좋네. 왜냐하면 자영업 성실함이 뭐냐면 맛이에요. 맛이 변하면 안 돼. 왜 음식 같은 시켰는데 주방장 바뀌면 맛 금방 달라진 거 아니잖아. 그럼 사람들이 안 먹거든요 이게. 아니면 이제 주문 같은 거 뭐 늦어지고. 왜 우리가 뭐 음식 주문했는데 반찬 안 왔어요. 그 기분 나쁘죠 여러분. 맨 처음에는 아 바빠서 그런갑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반복돼요. 계속 반찬 안 줘. 그러면 아 여기 됐다, 여기 시켜 먹지 말자, 이렇게 됩니다. 성실하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을 무리하지 않고 잘 수행해내는 것. 조금만 성실하지 않아도 손님 입장에서는 다 보여요 이게. 근데 그런 성실함 유지에도 망할 수 있는 게 장사입니다. 망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요즘에는 장사를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뭐 사장님이 음식 못 만들어서, 서비스가 안 좋아서, 안 좋은 재료를 써서 그런 게 아니야. 요즘엔 성실한 것만으로 뭐 잘 된다, 자영업 성공한다 말하기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성실해도 답이 없는 세상이야 이게. 네.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 성실하면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런데도 뭐 어렵다 힘들다고 하는데. 그리고 자영업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 이제 몸을 갈아서 합니다. 네. 육체적 노동을 필수로 하는 거기 때문에 건강이 중요해요. 근데 몸이 상합니다 이게. 오래 하면 할수록. 왜냐하면 뭐 가게마다 이제 문 여는 시간 틀리겠지만 뭐 아침이라서 밤에 문 닫는 가게도 있지만 대체로 보면 자영업 보면 이제 낮에 열어서 새벽에 문 닫습니다. 새벽에. 뭐 빵 가게나 야채 가게 아닌 이상은 보통은 낮에 열어서 새벽까지 하고, 아니면 한 오후 무렵에 열어서 새벽 늦게까지 합니다. 뭐 술집이나 호프집은 보통 한 저녁 되기 전에 열어가지고 새벽 한 3시까지 하죠. 2시, 3시까지. 아니 24시간 하는 것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신기한 게 서울 같은 데 24시간 음식점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밤새는 직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몸 진짜 상할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 밑지방 같은 게 24시간 있긴 한데 잘 없어요 이게. 네, 잘 없습니다. 근데 24시간 하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24시간 안 하면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내가 남들 자는 시간대 그 시간 공략해서 이제 영업 안 하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할 거예요. 근데 그게 건강에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죠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뭐 몸이 아프고 하면 누가 대신할 사람이 없어요 이게 문제가. 그러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가장 고충이 뭐냐 하면 분명 아픈 데가 있어요. 일 오래 하다 보면 손목이 아프고 이제 어깨가 아프고 뭐 이가 아파서 병원 한번 가야 되는데, 병원 한번 가려면 이제 가게를 비워야 되니까. 그렇다고 나를 대신에 땜빵할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음식 같은 거는 내가 직접 봐야 되는데
누군가 딴 사람이 했을 경우 이제 맛 차이가 나버리면 사람들이 또 클레임을 걸 거 아닙니까? 가게 사장님 한 명 비는 것도 이제 금방 티가 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못 가는 거예요. 참는 거죠, 이게. 참으면 또 병 생기고. 그래서 장사 오래 하신 분들 중에서 지병 있는 분들이 좀 많아요, 이게. 예. 약 달고 사신 분들 많아. 약 먹는 것보다 병원 가서 제대로 진찰받고 치료받는 게 좋은데, 근데 또 문제가 뭐냐,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병원을 또 자주 가야 돼요, 이게. 자주 가야 돼. 뭐 또 손목 치료 같은 거 하면 병원에 자주 오라고 합니다. 뭐 좀 심하면 이제 주사 맞고 이제 닌겔 맞고 물리치료 받고 이러면 한 2-3시간 걸려요. 그러면 가게를 오래 비워야 되는데 그 쉽지가 않죠, 이게. 그리고 이제 남들 쉴 때 못 쉬고, 예, 주말에 이제 일해야 되고, 그리고 밤늦게 퇴근하다 보니까 또 수면이 일정하지 않고. 아무튼 요즘에는 성실한 것만으로 뭔가 성공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성실한 게 당연히 덕목은 맞아요. 당연히 성실하는 게 맞는데, 옛날처럼 성실하면 무조건 잘 된다 이런 공식으로는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실하면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성실하게 해도 한계가 있어, 이게. 그러니까 직장에 성실하게 다녔다고 그 성실함을 자영업으로 이제 내가 이제 끌고 간다고 잘 되는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달 기사입니다. 어제 픽업 갔던 식당 사장님이 오늘 신호등 아래서 같은 배달 기사도 만났습니다. 아, 이런 경우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당 가게 운영을 접고 배달 기사로 이제 전업하는 케이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가게를 접고 나면 이제 딱히 일 구하기 마땅치 않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가게 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게 배달도 같이 하거든요. 무조건 이제 배달 음식점이 그 배달 기사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배달 기사를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뭐냐면 배달 어플을 만약에 주문하면 배달 기사를 불러요. 근데 네이버 같은 걸로 이제 그 전화로 걸게 되면 가게 배달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배달 두 가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뭐 배달의 민족, 요기요 이런 걸로 이제 주문하면 웬만한 배달 기사를 이제 불러서 배달시키는데, 가게를 직접 전화해서 이제 주문하면 가게 배달로 이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장님도 이제 오토바이 좀 타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게 접고 나서 뭐 할 거 고민했는데 내가 좀 배달 좀 해봤으니까 이건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배달로 들어오는 거죠. 근데 요즘에 배달도 예전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배달도 약간 비리비리 심한 게 뭐냐면 좀 구역마다 수입이 다르고 기사마다 수입이 달라, 이게. 근데 옛날처럼 많이 벌지 못해요. 잘 버는 분들도 많이 못 벌어요, 이게. 특히나 지금 늦게 들어오신 분들 정말 못 벌어요, 이게. 지금 배달 기사 많고 막상 콜은 많잖아, 이게. 거기다가 이제 그 배달 플랫폼에서 배달 단가를 많이 줄이다 보니까 옛날처럼 프로모션이 있는 경우도 많이 없고, 그리고 배달 기사도 보통 돈을 벌려면 여러 개를 묶어서 가야 되거든요. 하나만 배달해서 가는 게 아니라 가는 게 몇 개가 이제 더 싫어가지고 2개, 3개 연달아서 가야 효율이 좋고 돈을 많이 버는데, 요즘에 그런 거 좀 제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단가도 예전 같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뭐 배달로 돈 제대로 버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한때 막 배달 라이드 인기 많았잖아, 한때. 3년 전인가? 그때 막 기억났던 게 뭐냐면 그 배달 오토바이 있죠, 혼다. 그 스쿠터 오토바이가 웃긴 게 뭐냐면 그게 시중가가 300인가? 예, 싸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참 배달량 인기 많을 때 중고가 더 비쌌어요. 새 오토바이보다. 한참 배달붐이 났을 때, 그 코로나 터졌을 때.
그때 막 이제 배달 라이더 막 억대 수입이라고 막 뉴스에서 막 많이 띄웠잖아요. 그래서 막 그때 유튜브 인기 많았던 게 회사 들어갈 필요 없다, 배달로 올백 찍을 수 있다, 막 이런 컨텐츠 인기 많았습니다 진짜로. 3년 전에. 한창 사람들이 이제 그 거리 제한 있을 때, 그때는 막 사람들이 밖에서 못 먹었잖아요. 그래서 배달 말 시켜 먹었단 말이에요. 그 재난지원금도 줬단 말이에요. 재난지원금 받아가지고 어차피 뭐 딱히 쓸데 없으니까 다 배달시켜 먹었단 말이에요.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분. 기간 내에 다 소모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를 힘들게 회사 다니냐? 배달 라이더 답인데. 물론 지금도 그런 사람도 있는데, 물론 이제 지금도 그런 사람 있긴 한데, 그 당시에 배달 오토바이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진짜 배달 오토바이 구하는 게. 그래서 그 배달 오토바이가 이제 새 오토바이가 300인데 중고로 나온 게 막 350에 팔았어요. 네. 실제로 그런 분이 있어요. 지금 제 방송 안 들어오시는데, 지금 딴 거 하는데 자기도 배달하겠다고 배달 오토바이를 사는데 6개월 걸렸대. 주문하는데 새거 주문하는데 6개월 걸렸대. 전기 오토바이도 막 그때 막 6개월 7개월씩 걸렸습니다. 대기자 많아가지고. 근데 지금은요 널렸어요. 그냥 동네 오토바이 가게 가도 널렸어요. 예. 오토바이 팔겠다고 당근 번개장터 엄청 많아요 여러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예, 직거래도 가능해. 당장 내일에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뭔가 대세라고 하면 오래 가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 대세다, 이거 인기라고 하면 절대 1년 안 가는 것 같아. 뭐 배달도 그렇고 탕후루도 그렇고. 그래도 아직 배달만큼 시급 나온 알바가 없어. 아예 근데 배달이 위험하잖아요. 위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배달도 예전같이 못해요 이게. 아니 생각해요. 배달 시켜먹는 사람도 많아야 그분들도 일거리 있는 거잖아요. 회사에서 먹는 거 말고는 개인이 시켜먹는 거는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리고 배달을 평생 업으로 하기엔 좀 그래. 뭐 전천후로 할 수 있겠지만 뭐 전업으로 아예 뭐 쭉 하겠다는 건 난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봐야 돼. 장기적으로. 아무튼 그 자영업자분들 기운 내시고. 예. 근데 어떻게 뭐 잘 버티셔야겠죠. 배달기사분들 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좀 부탁드리는데 불법 운전 하지 마세요. 불법 운전, 위험 운전 부탁드립니다. 사고 나면 자기만 손해예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